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70살의 꽃다운 이야기. 나의 끝맺음. 노화는 꺼림직한 대상일까?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에 들어 따로 적어두었던 구절이 있다.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자산 운용이란 죽었을 때 자산이 없는 상태다. 지당한 말씀이다. 내 희망이기도 하다. 자식이 있든 없든 남기면 남기는 대로 불필요한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게 자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장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죽었을 때 자산이 하나도 없는 게 현명한 운용 방식이다. 인생의 종반에 늙어가는 자신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는 피할 수 없는 화두이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차곡차곡 접어 정리할까?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는 동안에 생각해 두어야 한다.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 없더라도 우선 자신의 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노후 대책이 시작된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젊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노화를 인정할 수 없다. 두렵지 않은가? 자신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여기에 있는 자신에게서 오로지 멀어지려고 발악하는 모습이 부질없지 않은가? 최근 동안 열풍을 보면 한창 늙어가는 처지에 우리까지 노화를 피하려고 애쓰는 현실은 서글프다. 나이가 드는 걸 꺼림직하게 여겨야 할까? 노화를 꺼림직하게 여긴다고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연의 법칙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겉모습을 젊어 보이도록 유지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시대이다. 하지만 아무리 돈과 노력을 들이고 노력해도 내면은 확실히 나이를 먹는다. 그 내면과 외면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고독은 풍요로운 시간을 가져다 준다.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나에게는 고독이 당연한데 고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고독은 회피해야 할 대상일까? 여태까지의 인생에서 충실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독은 맛있는 과일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시간이라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또 다르게 풍요로운 묘미가 있다. 본래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하다. 어떤 순간에나 어떤 공간에나 고독은 우리를 맴돈다. 고독에서 도망치려 몸부림치면 고독은 괴롭고 쓰다. 고독이 싫은 사람에게 고독은 차가운 형벌이나 고독을 벗으로 삼은 고독은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한 존재가 되어준다. 참으로 고마운 친구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배웠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더라도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그 행위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은 오롯이 나 혼자다. 한 권의 책이 가져다주는 공감과 의문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고독은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 그럴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다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의 마지막 날을 고독한 상태로 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반면 나는 어디로 가면 고독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내 집에서 남은 나날을 보낸다면 고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고독해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약간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예전에 고령자를 위한 독일과 북유럽의 시설을 몇 곳 취재한 적이 있었다. 특색이 있는 시설이었다. 예를 들어 건물 한가운데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살롱 같은 장소가 있고
욕실과 작은 베란다가 달린 개인실은 입주자의 사적인 공간이다. 개인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아 입주자들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만 가져와 단출하게 생활한다. 끝맺음하는 순간에도 처분할 마음이 들지 않는 각자의 보물이다. 사진과 앨범, 신혼 시절부터 하나하나 장만해 가족이 늘 때마다 늘려온 찻잔 세트, 남편이 그린 고원 그림 등 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행적이 느껴진다. 또 어느 베란다에서나 좋아하는 꽃을 화분에서 키울 수 있다. 자기 집 뜰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가져와 베란다에 옮겨 심을 수도 있다. 추억의 물건과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내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즐기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혼자 방에 있어도 좋다. 일부러 혼자 있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혼자 계시지 말고 이리 오세요 라고 일부러 말을 걸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 준다. 요즘은 어쨌든 혼자 두면 안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심하다. 물론 혼자 두지 않는 게 정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측면도 관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혼자라도 괜찮아 라는 사람에게 그럼 아무런 지원도 돌봄도 없어도 괜찮겠네 라고 쏘아붙이는 것과는 다르다. 예전에는 아무런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 밖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고독사라고 부르는 풍조가 강했다. 그러나 그건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다. 고령자도 당연히 사람에 따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각자 다르고 또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라도 그날 기분에 따라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는 명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생의 끝맺음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곳에 있는 죽음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아직 죽지 않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몇 번 경험한 뒤 감히 말로 옮긴다면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아직 애매한 안개 너머의 존재가 아닐까? 죽음이란 또 하나의 해방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시간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지금을, 여기 있는 생을 소중히 하고 싶다. 노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늦은 밤 몇 시간을 들여 약 6,000알의 씨앗을 뿌린 게 9월에 들어서였다. 이틀이나 사흘 만에 싹을 틔우는 꽃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가까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아 글렀다고 낙담하는 다음 날 아침 발아용 흙 위로 초록색 먼지처럼 자그마한 싹을 틔우는 꽃도 있다. 1년 초는 싹을 틔우자마자 바로 쑥쑥 자라나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운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 알알이 맺힌 씨앗을 뒤에 남기고 단연초와 숙근초는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새로운 생을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1년 초일까 아니면 단연초일까? 막 싹을 틔운 떡잎을 보며 생각한다. 아마 나는 수많은 끝맺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번 생을 마치리라. 그러나 삶에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완성형 따위가 존재할까? 무엇을 해야 완성이라 부를 수 있으랴? 거의 모든 인생은 미완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빈센트 반 고흐라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도 권력의 반기를 들고 학살된 로자 룩셈부르크도 24살에 서거한 시몬 베유도 그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나의 끝맺음을 끊임없이 의식하지도 않았으리라. 오직 신념을 바탕으로
혹은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을 살았음에 틀림없다. 화가도 시인도 혁명가도 되지 못한 우리의 조부모들, 그들 역시 열심히 미완을 살았던 존재다.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만 그 사람이 확실히 존재했을 기억을 새기고 그 사람은 이윽고 쓰러져 간다. 우리의 인생도 아마 같으리라. 나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의 연장에 죽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 역시 삶의 한 표정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른의 끝맺음이란 남은 세월이 앞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셀 수 없이 남겨진 나날을 충분하게 마음껏 살아간다는 약속, 자신과의 약속,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 수밖에 없다. 산다면 최대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자. 인생을 거칠게 맞붙어 싸우는 파이터로 살고 싶다.